자, 지금까지 우리 중개사법에 대한 총괄 시간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이번 3교시 310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다 이렇게 들어왔고, 자, 이 단어는 출제도 되지만 많이 되지만 생활법률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분들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떠나서라도 이 내용은 알고 살아야 되니까 이를 생활법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계용사가 중개를 해서 두 사람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때 계약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8월 달부터는 임대차도 신고합니다.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매매를 신고 안 하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크게 짚고 출발하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된 제재들이 쫙 있습니다. 책 한 페이지입니다, 완전.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 딱 잡아놓고 아닌 거 2개만 고민하면 그 큰 페이지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출발하죠. 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일단 500만 원 과태료다라고 출발하면서, 자,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3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제도가 이렇게 법이 도입되었다라는 게 보이고, 법의 구성 내려가면 재정 목적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313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본론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 장 넘겨셔서 314페이지부터가 시작이죠. 제일 위에 보시면 거기 신고하는 물건에 대해서 매년 출제했다는 걸 거의 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데, 자, 지금 여러분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데 부동산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번에 내려가면 1, 동그라미 1번, 토지를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제목에 줄 것입니다. 자, 건축물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걸 2개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2번, 부동산뿐만 아니라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입니다. 권리, 동그라미. 자, 권리에 동그라미 놓고 박스를 보니까 1번 주택법부터 8번까지 이런 8가지 법에 따라서 박스 밑에 1번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공급계약 동그라미. 그리고 2번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8가지 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8가지 법은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놀리는 거기 없고, 거기 박스 빈칸에다가 건축법 적어놓고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법에 따라 공급계약 분양권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건축법을 굉장히 친근하게 공부합니다. 공법에서도 공부하고. 근데 건축법이라는 말이 없다. 요거 체크하시면 8개를 다 해결해 냅니다. 그래서 건축법 X. 자, 마지막 3번 입주권인데, 기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것입니다. 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를 뭐라고 부른다? 입주권이다 부릅니다. 자, 그럼 신고 대상 물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재를 체크했으니까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물건을 매매하면 신고합니까? 첫 번째,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여러분, 아파트 매매하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8가지 법에 따라 공급계약인데,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그럼 내가 A가 사겠다 하면 대우 푸르지오가 뭐 했다? 공급했잖아요. 요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그죠? 자, 그럼 A가 공급을 받았는데 누가 P를 좀 더 준대. 그럼 P 5천만 원 받고 B에게 팔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때 팔았다를 뭐라 부른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부동산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두 번째 8가지 법에 따라 공급계약이나 지금 했던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그죠? 네 번째 입주권도 신고 대상인데 입주권은 2가지 법에 따르죠. 그래서 거기 2가지 법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죠. 빈집 소규모에 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니까 딱 보니까 신고해야 되는 물건 모두 몇 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4가지 물건 꾸준히 익히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신고 대상.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엇에 한한다? 매매에 한한다. 매매 동그라미. 자, 매매라 그랬지. 경매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거나 정려받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밑에 적어놨지만 그거 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만 신고한다. 꼭 체크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2번 내려오면 첫째 줄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는데 30일도 중요하지만 체결일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 많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러면 30일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었다 하면 일단 500 팍 찍고 들어갑니다. 아닌 거 2개만 고민하자 이래 있잖아. 그죠? 감각 살리시고. 어디가 써야 됩니까? 3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것을 신고관청이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A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이 등록관청이죠. 근데 내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지만 이 물건이 제주시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땅 하나 사주세요. 이런 고객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일하는 곳은 강남구청에서 관할인데 땅은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대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지금 했잖아.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이 하니까 제주시청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주시를 뭐라고 부른다? 신고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덤으로 묻습니다. 서울에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죠. 한 번쯤이야 구경 삼아 가겠지만 한 달에 몇 건 했다. 그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라고 합니다. 방문해도 되고 두 번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덤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러면 방문 신고도 있고 전자문서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어느 방법을 많이 할까요? 조사를 안 해봤지만 99%가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지만 강남에도 많은 아파트가 있잖아. 그죠? 그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했다. 어디 가야 된다? 강남구청 가야 돼. 내가 강남에 살아도 강남구청 들락날락 걷는 거 안 쉽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99%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덤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려가면 신고 의무자입니다. 드디어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서 대답합니다. 물건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누가? A가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 을이 해야 된다. A가 해야 된다. 답은 갑, 을이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우리끼리 집거리 하면 그죠?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돼. 혼자 한다면 틀려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가 해도 되고 매도인이 해도 되고 그러면 X예요.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합니다. 밑에 적어놨죠. 자, 신고 의무자 1.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그 직접 거래란 말은 개공사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는 1번에 1. 당사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 가격 등을 줄 것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라. 그런데 이 개공사 없이 거래를 하는데 한쪽이 국가 등이다. 여러분 국가하고 개인이 거래할 수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을인데 요게 폐교 부지입니다. 폐교 부지.
여러분 요즘 시골에 학교 폐교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거기 있는 땅, 폐교 부지를 사고 싶다고, 그죠? 뭐, 예술인촌을 만들거나 펜션을 구하거나 그러려고 학교 부지를 하려면 요 학교를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국가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해주죠. 그죠? 이것도 중요해요. 개인이 국가와 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한다. 왜 그럴까요? 왜 법을 그래 만들었을까요? 국가는 거짓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국가 등이 거래하면 반드시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자, 넘어가서 대통령이 정한 이런 자들이 국가 등입니다. 거기 있는 박스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니은에 뭐 지방, 직영, 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말들이 국가기관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데 다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는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국가하고 거래했으면 누가 하면 된다? 국가가 혼자 하면 된다고.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왜 그렇다? 국가가 신고를 위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3번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 뒤편하면 또 나오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죠? 주목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 갑을 이면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는데 갑이 그죠? 이걸 5억에 팔았어. 그럼 5억의 매매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을이 자꾸 4억에 신고하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등을 아끼려고. 그러면 갑이 그래 좋다 4억으로 하자.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 되겠지. 근데 야 나 5억에 팔았는데 4억에 신고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 때문에 갑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이 말도 이해하셔야 돼. 그죠? 그때 일방이 신고할 때는 요 5억을 했다는 계약서와 내가 혼자 신고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뒤편에 나오는데 사유서 갑이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사유서 나 갑은 5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4억에 하자요 혼자 합니다. 그게 사유서죠. 그래 딱 갖다 제출하면 을은 어떤 사람이 되죠?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뭐 날아간다? 500만짜리 과태료 탁 날아가도록 돼 있다고. 그죠? 스토리가 좀 느낌 오죠?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자, 2번이 더 중요합니다. 별표. 개공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될 사람들이잖아. 그죠? 시험에서는 여기가 더 잘 나와요.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줄 것입니다. 해당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줄은 껐는데 그게 약해요. 해당 개공사가 반드시라는 걸 확 넣어야 돼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공사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의 개공사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전부 다 신고해야 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지금 했던 이야기죠.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라면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는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정리하셨고, 자 내려가면 큰 3번 신고사항 별표 탁 찍습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 배운 솜씨대로 하면 신고 며칠 만에 하라 그랬습니까?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신고관청에 가서. 근데 신고할 때 신고 사항이 뭐냐? 이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신고할 사항이 뭐냐? 하니까 밑에 박스 1.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인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공사의 인적 사항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개업 공인 중개사 할 때 중 동그라미에서 중.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3번 계약 체결한 날짜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돼요. 계약 체결일 개 동그라미. 올라가서 조건이나 기한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조 동그라미. 그리고 5번째 대상 부동산의 종류, 이게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 동그라미. 그리고 6번 대상 부동산의 그 둘째 줄 끝에 소재지 할 때 지 동그라미 합니다.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목 동그라미. 면적도 신고해라 면. 그래서 지목 이렇게 갈 거예요. 지목 면적도 신고합니다 면.
그리고 7번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실제 거래 가격도 신고해라. 실제 거래 가격 실 동그라미. 자, 지금 그 교재 위에다가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신고사항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고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한다. 노래방 부릅니다. 완전히. 좀 처음 들으니까 좀 어색하다 그죠? 낯설지만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만 쫙 읽으면 됩니다. 한 번만 읽고 일주일만 읽으면 저절로 귀에 익힐 거니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신고사항 하면 뭐라고요? 인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을 신고한다. 자, 노래가 잡히는 분들은 인이 뭘까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그거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인적사항. 걔가 뭐였죠? 계약한 날짜. 그러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저절로 올라와요.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신고해라. 지금 동안에 다 해드렸어요.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아주 야비하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신고사항을 지금 방문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 공부했는데 여기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신고사항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러면 문제 잘못 냈나? 이런 생각하겠죠. 답이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의 부드러움은 가져가셔야 돼.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에 당사자들끼리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적을 필요 없잖아. 지금 그죠? 이게 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인이 거래를 합니다. 자, 2번 법인이 거래할 때는 1번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으로서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데 법인은 다음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1번 줄 것입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 현황. 그 다음 2번 법인과 상대방 간의 거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자, 줄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이 친족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개인 줄 것고 친족의 동그라미. 자, 니은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법인이에요. 상대방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끼리 한다 이런 뜻이겠지. 상대방이 법인이면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간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있거나 친족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친족에도 동그라미. 지금 이 문제가 뭐죠?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다?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친족 관계, 친족 관계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짜고 들어오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은 친족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인은 제목에 줄 것입니다. 주택 목적과 취득 자금에 대해서 반드시 다음 사항도 신고해라. 취득 목적, 그 다음에 자금, 그죠? 그래서 1번,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나는 투자용이다, 업무용이다, 아니면 실거주용이다, 이런 취득 목적을 신고합니다. 2번,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줄 것입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도 신고해라.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겠다. 정권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하겠다 등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도 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임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주택의 이용 계획도 신고해라. 그게 취득 목적에 관련되는 겁니다. 법인이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법인 외의 자가, 그럼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줄 딱 꺼놓고 자,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 지역 동그라미입니다. 거래 가격이 얼마? 6억 이상인 경우를 매수할 때는 그때 그 세 줄에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니까 자, 여러분 위주로 개인이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은 투기 지역, 조정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합니다. 지금 서울은 참고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6억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해야 돼. 근데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적인 5억, 4억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거 줄 하나 딱 끊고.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거래를 했을 때는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선보하고 제일 밑에 2번입니다. 대상 주택에 대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도 주택의 이용 계획도 신고를 합니다. 자,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법인인 경우에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법인은 친족하고 거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법인은. 자,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서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실거래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할 것인지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 그랬어요. 서울은 전 지역이 3억짜리를 하든 4억짜리를 하든 나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그 다음 입주할 계획은 어떻게 된다. 그죠? 이거 제출해야 돼요. 되겠죠? 서울을 기준으로 딱 생각해놔요. 서울은 금액에 관계없이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6억을 넘었을 때만 하면 된다고. 비규제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체크하실 것. 자, 거기에 교재 318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거기 주택거래에서 공동신고에 신고해야 될 것, 지금 방금 했던 것들입니다. 거기 신고해야 되는 사항 별표 딱 해놓고 지금 했던 말 그대로죠. 제일 위에 보면 표에서 일단은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개인이다, 매도인. 사는 사람도 개인이다. 그 우리말로 막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조건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주택이고, 만약에 투기 과열 주거나 조정 지역에서는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 다 해당돼. 금액에 관계없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매수인하고 3번 공동신고 외에 3번 사항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3번 한번 가봐요. 317페이지 뒤로 돌아오면 3번 제목이 좋겠습니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공동신고 사항은 이거죠.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즉 이게 공동신고 사항이잖아. 그죠? 하나 더 볼까요? 만약에 두 번째 법인하고 갑법인하고 개인이 거래해요. 파는 사람 누구? 법인. 사는 사람 개인. 그러면 조건은 모든 주택이에요. 금액과 관계없이. 그죠?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갑법인은 2의 1번을 신고해야 돼요. 법인만 신고하는 게 2의 1번 한번 가봐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교재 317페이지 상단에 2번에 1번이 뭐다? 법인들은 친족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거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세 번째 개인, 파는 사람이 개인인데 사는 사람이 법인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조건은 무조건 모든 주택이에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법인은 뭐를 한다? 2의 1과 2의 2를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친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친족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밑에 이제는 법인과 법인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갑법인, 을법인.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갑법인은 2의 1. 다시 뒤로 돌아서 2의 1이 뭐죠? 친족인지 여부. 그 다음에 2의 2는 뭔가 하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런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죠. 그렇게 관리해 놓습니다. 자,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밑에 방법 아까 설명했죠. 크게 뭐 할 수 있다?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동그라미 직접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동그라미 해놓고 우리 쉽게 말하면 전자문서가 뭐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방법 잡았고 제일 밑에 3번 줄 것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뒤편에 가서 할 거니까 전자계약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둘째 줄에 시험에 나옵니다. 3번의 둘째 줄.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줄 것입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줄 거 놓고 그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옆에다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요거는 뒤편에 전자계약에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놓고 자 오른쪽 319페이지로 가면 신고 절차. 자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1번 내려가면 당사자가 공동신고할 때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합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의 동그라미 유일하게 또는입니다. 다른 거는 다 밑인데 거래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관공서에 가서 서류 받을 때 도장도 찍고 사인합니까? 사인만 해도 된다. 그 정도는 아시죠?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도장도 찍고 사인해야 된다. 사인만 해도 된다. 사인만 하잖아. 봐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 다음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요거 하나만 딱 적고 있으면 돼. 거래신고는 사인만 해도 된다. 서명 또는 날인. 자, 동그라미 큰 2번 내려면 일방이 국가 등이면 동그라미 1번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려는 국가 등은 거래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미칩니까? 또는입니까? 전부 또는이라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는 그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3번 아까 살짝 설명했습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아까 거부하는 거 보셨죠? 5억인데 4억으로 신고하자.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 박스, 니은, 계약서 사본에다가 니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해됐죠? 아까 설명도 다 됐고. 자, 4번 비교적 중요합니다. 별표, 신고서 제출의 대행. 일단 별표 찍어놓고 주목합니다. 자, 일단 개공사 없이 가벌이 계약을 하면 가벌이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럼 사고 팔았으니까 사는 사람 반드시 등기하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 맡긴다?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대다수예요. 그 법무사를 뭐라 그런다?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고. 그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우리끼리 말하면 뭐 법무사는 이러면 이해하기 좋겠죠? 법무사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1. 기억. 위임인이 자연인, 개인이라면 신고서 제출을 임한 당사자에 줄 것입니다.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에다가 그 사람 신분증 사본을 가져와라. 옆에다가 적기를 인감증명서 X 적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은 인감증명서라는 말은 없어요. 인감증명서 X. 근데 만약에 법인을 대신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대신할 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인은 뭐를 떼야 된다?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돌아야 돼. 그때는 인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은 인감 없어요. 여러분하고 우리는. 그지? 그래서 그거 하나를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 넘어가면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 이게 더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한다. 이건 이야기 다 됐는데, 거기 동그라미, 큰 2번. 내려오면 양갈로 2번. 개공사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입니다.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개공사들이 공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 개공사가 나 신고 안 한다 그런다니까. 그럼 그 사람 안 하는 것 때문에 공동을 못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 개공사 일방인 신고 거부로 인해서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 개공사 할 때는 당연히 뭐합니까? 계약서 사본에다가 왜 단독으로 왔다는 사유서 제출하는 거 똑같죠? 그지? 그거 제출합니다. 그 다음 3번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양갈로 3번 별표. 개공사 신고서 제출 대행이 원래 시험에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이런 말 했죠? 봐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 대신에 법무사 등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이거 공부했다면.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근데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누굴까요? 보나마나 소공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자, 소공사의 대행입니다. 밑에 3번에 1번. 개공사 위임을 받은 누구는? 소공사는 동그라미 중개보조원 등은 대행신고 못합니다. 소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 경우 줄 것입니다. 소공사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야 한다.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그랬지. 여기 봐요. A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A의 위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밑에 적어놨어. 동그라미 2번. 자, 중개보조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으며 소공사가 제출을 대행할 때는 개공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위임장 제출 필요 없다를 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사가 갈 때는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이랬잖아요. 당사자들을 대신할 때 법무사는 이 사람들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공사를 대신할 때는 소공사는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고. 위임장 제출할 필요 없다. 줄 거잖아요, 지금. 그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죠? 이래요. 소공사가 자주 신고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얼굴을 알거든. 그러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에이, 그거는 너무 무리한 질문이고. 소공사는 고용신고가 돼 있어요. 고용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증을 딱 가져오면 신분증에 김갑동 딱딱딱 찍으면 미래공인중개사 소공사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뭐만 가져오면 된다? 신분증만 가져오면 돼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4번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를 할 때는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 또는 개공사의 중개로 법인이 거래 신고를 체결하면 거래 신고를 제출할 때 별지 1호 2호 서식의 줄 것입니다.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다가 법인이면 나 법인이다라는 걸 하나 더 갖다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큰 5번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아까 살짝 했지만 1번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줄 것입니다. 매수자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이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았다. 서울 거라고 칩시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았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규제 지역이니까. 그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내가 대출 받았다. 주식을 처분했다. 이런 서류 갑이 가져간다. 을이 가져간다. 상식적으로 을이 가져가나 샀는 사람이 자금을 조달한 계획이잖아. 그죠? 그래서 매수자가 제출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 입주 계획서를 매수자가 제출합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동그라미 해놓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주목합니다. 서울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규제 지역이죠. 5억짜리를 사고 팔면 매수자 뭐 갖다 내야 된다? 나 이거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았다, 동생한테 빌렸다, 이런 자금 조달 계획 갖다 내야 돼요. 그런 거 보통 신고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투기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거래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 두 번째, 나는 입주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계획도 적어내야 돼. 입주 계획. 그 다음에 지금 했는 것.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을 냈으면 난 자금을 어떻게 증명했다는 서류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대출 받아 살 겁니다 하면 은행에 대출 받았다는 서류 가져오라고. 그게 자금 조달 증명 서류예요. 몇 개 가져간다? 몇 개? 3개. 일단 그거라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해한다고. 3가지 가져갑니다. 3가지. 그래서 증명 서류는 아래 박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런데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이나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거래 신고서에 분리하여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매수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줄 것입니다.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자, 요건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개공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30일 내로 개공사가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매수자가 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증명 서류를 이 개공사한테 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30일 내로 갖다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왜 나 자금 어떻게 조달했다를 꼭 개공사한테 보여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죠? 자기가 직접 30일 내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개공사한테 주면 어차피 개공사 신고하러 갈 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제일 밑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한번 읽읍시다. 4번.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자 중에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줄 것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에 동그라미 놓고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증명 서류를 원래는 개공사가 신고하라 하니까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맡기기 싫어. 그러면 며칠 내로 신고하라 그랬죠? 30일 내로 가져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공사한테 맡기겠어. 그러면 개공사가 신고할 때 같이 가져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한테 맡길 때는 언제까지 갖다 줘야 된다? 25일까지는 갖다 줘야 돼. 왜 그럴까요? 신고를 30일 내로 해야 되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25일이란 말이 오래 더 간다고. 뭐는 30일인데 또 뭐는 25일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체결일이 30일이니까 25일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 이야기를 제시한 거예요. 넘어가서 자 6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뒤편에서 한다 그랬는데 일단 제목은 줄 하나 꺼놓으시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법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동그라미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체결했을 때는 체결이 된 때 당사자 간의 공동신고, 국가 등의 신고, 개공사의 신고에 따른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시 갈로 열고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제출한 것으로 보니까 안 해도 된다를 적어 놓으시라고요. 안 해도 된다.
자, 적어놓고 설명 듣습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하셨는 정보 시스템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하지요? 계약서에다가 적잖아요.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렇게 적잖아. 그죠?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신고하는데 지금 동그라미 했던 정보 시스템은 종이에 안 적고 컴퓨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요. 계약 내용을. 아까 했던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증을 입력을 하고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국가기관에 가서 보관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컴퓨터로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서명 날인이 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지금 했던 말은 무슨 소리죠? 종이 계약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에다가 입력한다고. 그리고 엔터 치면 저절로 날아가잖아. 그죠? 그럼 날아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준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그거 적어 넣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뒤편에서도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계약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서는 이 정보 시스템으로 계약을 많이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합니다. 지금 하는 거 한 15% 합니다. 85%는 전부 종이에 적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은 오늘 부동산 하나 샀으면 그래도 엔터 탁 쳐버리면 손에 쥐고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아도 쓰고 가져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15%인데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 지금 현재 15% 정도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른다고 이거를.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전자계약 컴퓨터라는 게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걸 시험에 한 문제 내요. 그 뒤편에 가면 한다 그랬잖아. 그죠?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은 전자계약이다. 그래 이해하면 된다. 자, 오른쪽 오면 323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돌았죠. 거기 제일 위에다가 별표 딱 해놓고 받아쓰기예요. 꼭 작성해 본다. 적으셔야 돼. 시작. 꼭 작성해 본다.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나 작성 안 해봤네 하고 스스로 체크합니다. 작성하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추습니다.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왜 해봤는가 하면 제가 부동산 작은 걸 사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신고했어요. 신고했으니까 그때 당연히 작성해봤겠죠.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해보라 그랬죠. 작성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럼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면 324페이지 사실 여기가 별표예요. 작성 방법 돌았죠. 다시 별표 찍어놓고 자 아까 1번 2번을 나는 못 적겠다. 그럼 그 1번 2번 이렇게 적어라.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만약에 나 5번을 잘 못 적겠다. 그죠? 그럼 5번 적어보면 이게 5번 이렇게 적으라고 나오잖아요. 요렇게 한번 딱 읽어보는데 한 문제 맞춘다고. 그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공부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갑니다. 6번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자, 소재지, 집어는 동호수까지 적고, 지목면적은 토지대장, 지목면적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을 적는데, 옆에 갈로 읽고,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이 뭐죠? 아파트는 이 말이잖아. 그죠? 전용면적 동그라미. 바로 밑에 아파트 말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면적 동그라미.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파트는 연면적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물었다고.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체 면적이 중요합니까? 전용 면적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전용 면적이지. 이런 거 체크해내야 된다. 이거 한 번만 읽으면 된다고 이거를. 그죠? 다시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 8번의 둘째 줄에 보면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에다가 발코니 확장했으면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도 추가로 적습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시험에 어떻게 내는가 하면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확장 비용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이래 나왔다고. X죠. 이거 한 번만 읽으면 되잖아. 지금 이거를. 그죠? 그래서 꼭 작성해서 한번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작성 방법 중요하다. 자, 그 다음 325페이지로 내려오니까 하단 신고 가격의 검증입니다. 어차피 실거래가를 보려고 지금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5억으로 신고가 돌았는데 이게 거짓말로 신고했는지 진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확인하는 걸 뭐라 그런다? 검증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중간에 읽을 필요 없이 셋째 줄에 줄 거 씁니다. 파란 글씨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럼 동그라미 하고 줄 긋는 거 연결하면 누가 시스템을 만든다? 국토장관이 구축 운영해라. 시스템을. 그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한 장 넘어가서 거기 2번에 1번 신고관청은 이렇게 나갑니다. 신고관청에 동그라미 해놓고 끝에 볼 필요 없이 바로 밑에 줄에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줄 것입니다.
그럼 동그라미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신고관청이 검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결됐죠. 그죠? 시험이 어떻게 낼까요? 국토장관이 검증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고 됐죠. 뭐를 요구하는지를 짚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3번,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발급해 줍니까?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거를 옆에 7일 내로 X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고 필증을 가져가야 등기를 해 주는데 이 사람은 7일만 해주고 저 사람은 3일만 해주면 등기는 늦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장, 군수구, 전장은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 주는 거예요. 개념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또 했던 이야기지만 별표 찍어 놓고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줄 것입니다.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바로 등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신고 필증을 가져오면 바로 등기해 준다. 오른쪽 법인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거기 법인에다가 동그라미만 한 딱 해놓고 넘어갔어. 아까 비규제지역은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하라 그랬죠. 자, 이거를 자기가 직접 갖다 내면 며칠 만에 갖다 내고 30일 만에 갖다 내면 되고 개공사한테 맡기면 며칠 만에 갖다 내고 25일 했던 거 그거예요. 주택 자금 조달 그러니까 입주 계획서 눈으로 양식만 보시면 돼. 이런 거는 작성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신고를 딱 하면 드디어 329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오자. 신고하면 이게 딱 나오잖아. 그죠? 옆에다가 크게 적어요. 이거 며칠 만에 내준다. 그렇지. 아니,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죠? 옛날에는 이것도 적시였어요. 사실은. 지금은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그 옆에다가 지체 없이라는 적어놔요. 넘어가서 330페이지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자, 해제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그 3번, 1번. 자, 지금 계속 여러분 수업하는데 대답해봐요. 이 갑의 매도인이고, 봐요. 을이 매수인인데 5억에 사고 팔았다 그랬죠?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게 5억이니까 계약서가 나왔겠지. 1월 1일 계약금 1억 지급하고,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 중도금을 3억 지급하고, 3월 1일 잔금을 1억 지급하겠다. 그러면 5억이 되잖아요. 계약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솜씨대로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야 돼요? 몇 월 며칠? 계속해서 저희 수업할 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고 들으셨잖아. 그죠? 체결일이 언제? 1월 1일이잖아. 이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다고. 그럼 언제? 1월 31일까지는 신고하라고 배우신 거예요. 이거를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되면 이건 4월 1일 돼버린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들은 언제 했는가 하면 1월 15일 신고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무슨 현상? 착한 현상, 괜찮은 현상, 잘하는 현상. 원래 30일까지 하는데 뭐 30일까지 왜 들고 있는데 빨리 등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15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할 때 뭐 신고했을까요?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신고했겠지. 매수, 매도인, 계약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료, 가격, 가격은 5억이라 그랬고 조건과 이걸 신고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2월 1일이 되면 중도금 넘어갔겠죠. 그리고 3월 1일 잔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2월 15일쯤 돼서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중도금도 지급됐는데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다 없다? 있지. 계약은 당사자끼리 우리 하지 말자 하면 언제든지 깨는 건데. 그죠? 자, 그럼 이 말이잖아.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이걸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아, 고전의 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어요.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잔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계약이 깨져가고 잔금 안 넘어가면 등기 넘어갈 일도 없잖아. 세금 발생할 일 없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이번에 법은 바뀌었어요. 깨지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3분의 1번 봐요. 당사자는 거래 신고를 한 후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계약이 해제 무효 깨졌습니다. 해제 무효되면 줄 것입니다.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로 밑에 줄에 하여야 한다도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자 이번에는 개공사에 줄 거 봐요. 개공사가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다니까. 이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2번에 세 제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때 개공사 중 일방인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주목합니다.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갑을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개공사가 있는데 개공사가 신고를 해놨어요. 신고를 이렇게 신고를 다 해놨는데 중간에 계약이 깨졌어요. 계약을 깼다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을 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신고는 개공사가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깼는지 안 깼는지 개공사는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깨졌다고 당사자들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여야 한데 어차피 개공사가 했던 거니까 이 사람들이 야 수수료도 주고 했으니까 개공사 당신이 좀 깨졌다고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개공사는 할 수도 있다. 이래 돼 있다고. 계약을 누가 깨느냐를 잘 봐요. 개공사가 계약 깨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두 사람의 계약을. 그죠? 당사자들은 깨졌다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공사는 할 수도 있다. 됐죠? 구분하기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제 등의 제출 서류 다 됐으니까 읽으시면 되고 해제하면 확인서는 바로 교부해 줍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331페이지 제일 하단 신고 내용의 관청에 조사합니다. 자, 신고가 탁 돌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위반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것을 등록관청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뭐 시험하고도 관계없고. 자,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 거짓말로 했는 것 같아. 그러면 큰 2번 332페이지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1번 줄 땄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이었으면 옆에다가 위반 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제 과태료 눈 툭 튀 나오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뭐라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 안 갖다 내면 3천만 원짜리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거예요. 자, 한번 봐요, 여러분. 이 동네는 그죠? 대체적으로 5억의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예요. 그리 사실 여러분들은 이 동네 아파트 안 살아도 저거 대략 얼마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올 때 뭐 5억, 5억 1천, 4억 9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 갑하고 을은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신고관청이 대체적으로 5억으로 신고 들어오는데 어째 그대들은 3억으로 신고합니까? 자료를 확인해 봤다고 하니까 갑하고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을이 내 여친이 걸랑요. 여친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를 내 여친이어서 3억에 팔았다. 그러면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지. 그냥 줘도 위반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그래. 그럼 이해 간다. 그러면 여친 증명서를 좀 떼오시오. 이래 되는데 이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심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라는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 거래 대금을 지급한 증명 자료. 이거 제출 못하면 3천만 원짜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친이어서 3억에 팔았다고 해봐. 여친한테 3억 팔면 위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친한테 진짜 3억에 팔았다면 거래 대금 가져와 보시오. 하면 뭐 가져와야 되겠어요? 3억으로 보냈으면 송금표 가져와 봐라. 입금했으면 입금표 가져와 봐라. 그죠? 그게 밑에 박스 있잖아. 계약서 4번, 그 다음에 통장 4번, 그 다음에 나 대출 받아서 3억에 샀다. 그럼 대출 나타낸 서류. 이런 것들이니까 밑에 박스 그거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이해를 하고 딱 보라고. 그죠? 나 이거 대출 받아서 3억 줬다. 그죠? 아니면 주식을 처분해서 3억 줬다. 그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못 가져오면 얼마? 3천만 원짜리. 이래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친 사건 하면 3천만 원짜리. 이거 기억해놔요. 여친 사건. 실무편에 가면 남친 사건도 나와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 여친 사건. 그렇잖아요. 여친이어서 내가 싸게 팔았다고 그러는데 여친 증명서를 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보냈다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걸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오른쪽에 조사 보고 됐고, 자, 교재 333페이지 중간에 별표. 다른 법률 관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농지법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농지법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만,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라도 줄 것입니다.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 농취증하고 거래 신고하고 관계없어. 받아야 한다. 2번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아까 했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줄 것입니까?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는 정정과 변경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일단 여기까지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수업이 정정이라는 말은 신고를 다 해놨는데 내가 잘못 적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정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한다. 그런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주 뒤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했던 거를 다시 하면서 가려고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2번 수업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